혼수 해오면 이렇게 좋은 거 해봐도 나중에 다 감가되는 거고 나한테 남는 것도 없고, 집은 오빠 명의로 돼 있으면 계속 오빠 거고, 나 좀 솔직히 손해보는 느낌이야. 왜 오빠는 오빠 명의로 집을 산 거야? 결혼해서 사는 집이면 당연히 공동명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섭섭하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결혼 준비할 때 문제가 많이들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 혼수를 누가 얼마 하네, 집을 누가 어떻게 해오네,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삐그덕삐그덕 하다가 파혼을 하는 분도 계시고, 혹은 어찌됐든 잘 맞춰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그때 문제가 더 커져가지고 또 이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지만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들어가다 보면 내가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도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해서 결혼 자체를 고민하고 있다는 우리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연자분은요, 30대 중반의 남성분이십니다. 다들 이제 요즘에 결혼을 늦게 한다 하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딱 30살 중반이 되고 나서 보니까 더는 결혼을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애를 한 1년 반 동안 했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 생활 시작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무래도 집이잖아요. 두 사람의 직장과도 가까워야 되고, 두 사람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집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사연자분이 모아둔 돈과 또 사연자분의 부모님께서 조금 도와주신 돈, 이렇게 합해가지고 대출을 껴서 남편분 명의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남편분 입장에서는 부모님께도 너무 감사하죠. 거주지가 마련이 돼야 뭔가 마음 편히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래도 불안정한 거 없이 어찌됐든 대출이 있지만 내가 집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게 엄청 좋잖아요. 자, 남편분께서 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예비 아내죠, 여자친구가 혼수를 채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내분이 혼수를 하나 둘 마련하면서부터 계속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아니, 혼수 해오면 이렇게 좋은 거 해봐도 나중에 다 감가되는 거고 나한테 남는 것도 없고, 사실 그런데 집은 오빠 명의로 돼 있으면 계속 오빠 거고, 나 좀 솔직히 손해보는 느낌이야. 그리고 요즘에 결혼할 때 웬만해서는 다 공동명의 한다던데 왜 오빠는 오빠 명의로 집을 산 거야? 결혼해서 사는 집이면 당연히 공동명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섭섭하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우리 이제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집을 해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여자친구의 말을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봐도 좀 말이 안 되는 요구여서, 에이 그래, 한 번 정도는 투정 부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에피소드로 넘어갔으면 좋았을 일이 더 커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요즘에는 상견례를 조금 늦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견례 먼저 하고 식장 잡고 날짜 잡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웬만한 거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상견례를 마지막에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도 동일하게 결혼식 날짜도 잡고 식장 예약해두고 집도 마련하고 나서 상견례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 상견례 자리에서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돈 어르신들 집 매수하는 거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수를 자질구레 해간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걸로 최고급으로 이렇게 맞춰서 해가는데 집을 공동명의로 안 해주고 그냥 사위 명의로만 한 거 보고는 솔직히 좀 쫌스럽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쫌스럽다. 그 쫌스럽다는 말이 나온 그 순간 정말 그 상견례를 하던 그 자리는 모두의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사연자분의 부모님도 너무나 불편한 기색이 보였지만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또 괜히 우리 사연자분의 얼굴에 이제 침 뱉기가 될까봐 일단 그 상황을 어찌저찌 마무리하고 각자의 집으로 헤어진 거죠. 그런데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당연히.
아니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 우리 노후자금으로 쓸 돈 그거에서 땡겨가지고 결혼 선물로 준 건데 거기에서 좀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리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봐도 그 집을 매수하는 데에는 남편 측 가족의 돈만 들어갔는데 왜 공동 명의를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는 건지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해놓고 나중에 이혼할 거 대비해서 재산분할 생각하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까지 드신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사연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거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돈 하면서 나와 우리 가족을 뭔가 물주처럼 보는 이런 행동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지금 이런데 결혼하면 얼마나 더 심해질까 너무 걱정스럽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청첩장도 어느 정도 돌린 곳도 있고 결혼한다고 많이 알려놓기도 했는데 파혼을 해야 될까? 파혼이 맞나? 이걸로 또 파혼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드시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의 객관을 가정한 저의 사견은 어떤지 이제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본인이 예비 아내가 혹시 이런 생각인가 싶어서 궁금하다고 말씀 주신 건데요. 결혼할 때 공동명의로 해주면 1년 혹은 2년 정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할 때에도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그 명의만큼 무조건 아내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근데 저 그냥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말도 안 되죠! 아니 집 사는데 돈을 보탰다고 하면 인정. 그래서 요즘에 집을 구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집을 매수할 때 돈이 들어간 비율대로 공동 명의로 하는 부부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가령 뭐 남편이 7, 아내가 3이면 지분에 대한 비율도 7대3 이런 식으로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나누는 식으로. 물론 내 명의로 무언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은 이해가 가요.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하는데 내가 집에 이만큼 돈을 태웠는데 내 명의로 안 한다고? 내 명의가 없다고? 이러면 솔직히 저도 좀 손해보는 생각도 들고 당연히 변호사로서 나중에 재산분할 할 때는 내 몫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 왜 내 명의로 안 돼 있어? 내 돈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이런 생각 당연히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내분이 집을 매수하는데 돈을 얼마 보태서 그에 맞는 공동명의를 요구한다? 저는 그럼 그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 내가 혼수해왔는데 왜 명의 안 해줘? 이거는 타당하지 않죠. 그리고 지금부터 공동명의를 요구하면서 가족들이 좀스럽다고 표현한 거? 만약에 진짜 저도 100번 양보해서 아내분이 그렇게 한번 투정처럼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면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좀스럽다는 표현을 엄마 아빠가 하게 만들었다는 거는 이미 자기들끼리 그런 류의 대화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동명의 해야지. 여자도 앞에 뭐 있어야 돼. 빨리 해달라고 해. 안 해준대? 그럼 상견례 때 엄마 아빠가 말해줄게.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 생활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계산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또 감정 상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이거는 저는 매우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혼보다 파혼이 낫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제 일이었다면 저는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제 동생 결혼해서 상견례를 하는데 상대방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와, 너 이 결혼할 거면 이제 앞으로 나 안 보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오지도 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너무 예의가 없죠. 좀스럽다니. 미친 거 아니야? 찌라고만 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공동명의를 하고 결혼을 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명의가 아내한테 계속되는 건가? 요거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결혼하면서 공동명의로 해줬을지라도 그걸 매수할 때 매수 자금이 온전히 남편분과 남편분 가족으로부터 나왔고 아내가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한다면 명의를 다시 남편한테 이전하는 방향으로의 판결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그런 판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가령 뭐 아내의 명의로 해주고 결혼 생활이 10년, 15년 이렇게 갔다고 하면 그 명의대로 기속될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고 단기간에 결혼 생활이 종료되면 남편의 명의로 이전되고 아내가 해왔던 혼수는 아내가 그냥 다시 가져가는 식으로 원상회복의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사연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니 결혼 참 어렵습니다. 뭐 사랑만 가지고는 또 할 수가 없는 게 결혼인 것 같아요. 저는 공동명의가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